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선생님 얼굴을 이제 보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경찰 공제회라는 곳이 있어요. 경찰 공제 에듀를 치시면 선생님 거기에 그 승진 경찰 행정법, 승진 시험에는 이제 행정법이 주관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관식으로. 거기에 지금 선생님 강의가 완강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장종원 선생님이 강의하는 경찰 행정법 선생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자이기도 하고 또 헌법하고 행정법은 별도로 있는 과목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헌법을 제대로 알려면 행정법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형사법이라고 이제 여러분 시험을 이제 공부하게 되시는데, 이제 개정 이번 8월 21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영하고 한국사는 인증 시험으로 바뀌고,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게 이제 헌법하고 오히려 형사소송법은 이제 범위가 줄었죠. 형사소송법은 이제 수사하고 여러분 증거 파트 줄게 돼 있고, 여러분 이제 헌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왕에 이제 헌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헌법 도입된 게 차라리 잘 됐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시험 범위에서는 통치 구조가 빠져 있죠. 통치 구조가 이왕에 넣을 거면 통치 구조까지 넣어버리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가 지금 그 말고도 시험 공부할 게 많은데 어차피 할 거면 이게 이제 사실 기본권하고 통치 구조가 나중에 공부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별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통치 구조라는 것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에 이제 처음 20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가 진행이 될 거고, 보통 소문에 의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헌법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소문이 자세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건 맞다. 그러나 절대 간과할 수는 없는 거다.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공부할 때는 너무 가볍게 공부해도 안 돼. 아시겠어요? 나중에 실제 시험 보고 나서 곤충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헌법 조문이에요. 조문. 헌법 조문인데 조문. 헌법 조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몇 공화국 헌법인지 아세요? 혹시 몇 공화국가? 지금 현재 몇 공화국이야? 응? 지금 몇 공화국이야? 응? 한번 찍어봐. 1공화국? 2공화국? 응? 6공화국이야. 6공화국. 지금 현재 6공화국. 여러분 저기 선생님 준 자료, 원래 사실은 PPT를 만들까도 고민했다가 갑자기 OT 하다 보니까 뭐라 할까? 제일 중요한 게 헌법 조문이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판례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트리고 나면 법조문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르게. 그래서 헌법 대한민국 헌법 보시면 거기 밑에 보면 시행일이 보이죠. 시행일이. 그죠? 시행일이 언제로 돼 있어? 몇 년도? 같이 봐, 같이.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88 올림픽. 혹시 88년도에 전에 태어난 사람?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손합니다. 100%? 88년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응? 88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헌법이야. 현재 6공화국은 언제부터 6공화국인 거지? 88년. 그 88년도 2월 25일 날은 어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을까? 응? 어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을까? 혹시 노태우 대통령이라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어? 노태우 대통령도 원래 군인 출신이지? 근데 지금 6공화국 헌법인데 이름을 지워버릴게요.
이게 이제 육공화국이라고, 육공화국.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죠? 대학교 선배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몇 대 대통령이야? 응? 몇 대 대통령이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가 있고 이렇게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를 한 적이 있어. 잠깐.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대통령제 국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응?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지?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 응? 이승만, 그지? 역사책에 독립촉성이라고 들어봤어? 응? 오늘은 OT니까 가볍게 들어보자, 우리. 시험법위는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인데, 헌법 총론하고 기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다른 것들 잡다한 게 알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게 되면, 여러분 실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응? 이승만 대통령이지. 그 다음 누구예요, 누가? 두 번째는 의원내각제거든? 의원내각제니까 수상이 따로 있겠지. 예? 수상, 총리가 따로 있겠지. 근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어요? 윤보선? 같이 한번 해봐. 윤보선. 원래 선생님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쓰면 도저히 강의 못해서 코로나 전혀 이상 없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마스크 안 쓸 자유를 줘야 돼, 여러분. 그것도 기본권이야.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이라고. 어?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 이 헌법 조문 10조 한번 봐봐. 잠깐 10조. 나중에 여러분하고 공부 끝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헌법 조문이 여러분 그냥 딱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을 거라고. 10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후단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동그라미 불가침. 불가침이라는 건 이건 침해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 인권을 국가는 확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어. 그죠? 후다에 있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바로 기본권 보호 의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37조 한번 가봐. 37조. 37조 1항 같이 따라서 읽어봅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봐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헌법에 꼭 기본권이라고 규정된 것만 기본권이 아니라는 소리 아시겠어요? 내가 강사인데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강의할 자유 있단 말이야. 헌법에 강사가 마스크 쓰지 않고 강의할 자유 규정은 안 돼 있어. 그러나 그것도 자유야.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아시겠어요? 선생님한테 좀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여러분들. 네? 모치 한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육공화국인데 여러분 공화국이란 말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야? 공화국에 대비되는 개념이 그냥 자유롭게. 응? 공화국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같이 한번 군주국. 같이 군주국. 군주국. 여기 대비되는 개념은 군주국이야. 군주국.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공화국이야? 군주국이야? 조선 다이너스티지. 조선 리퍼블릭이 아니지, 그지? 조선 군주국이야? 고려는? 군주국이야?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군주국이야. 고조선은? 고조선은? 최초의 국가가 여러분 고조선이라고 하잖아, 그지? 고조선하고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차이점이 뭐야, 여러분? 응? 고조선도 국가잖아. 응? 당군 왕금은 뭐야? 제사장도 겸하고 정치장도 겸하지, 그지? 그러나 소도라는 것 때문에 정치하고 제사장이 구별됐지, 그지?
지금 여러분 교회 따로 있지? 대통령 따로 있지? 절 따로 있고 대통령 다 따로 있지? 맞아 안 맞아? 대답을 해줘. 맞아 안 맞아? 어?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지? 만약에 종교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을 하게 되면 스님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리가 나지 난리가. 응? 여러분 헌법 20조 읽어봐.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 그지? 같이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뭐야?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야.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도 하나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라. 근데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 무종교의 자유도 있는 거지, 사람이. 교회 안 다닐 자유도 있는 거야. 절에 안 갈 자유도 있고. 이 이야기에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옛날에 영국에 성공회 있잖아, 성공회. 영국은 옛날에 국교를 둔 적도 있었어. 그래서 스페인하고 충돌이 벌어지잖아. 응? 심지어 여러분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이유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잖아. 그지? 거기에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돼 있지, 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선생님이 오늘 온메이쇼 하다 갈까? 온메이쇼 하다가. 고조선은 당군 안검이란 말이야. 당군 안검. 당군 안검은 제사장과 정치장을 겸하고 있는 거잖아. 대통령이 만약에 교황이 될 수 없단 말이야. 대통령이 추경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4월 초파일날 여러분 조계종 있잖아, 조계종. 대통령이 조계종이 제일 높은 사람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나? 대통령이 조계원 총무원장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종교는 캐톨릭이지. 이명박 대통령 종교는 뭐였어? 개신교였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는 건 상관없지만 그 종교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하게 되면 우리 헌법 20조에 정면 위배되는 거야. 자, 지금 현재가 6공화국이야. 선생님, 여러분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니까 실감을 나게 해주려고 선생님이 하는 거라고 지금. 6공화국이야. 지금 나라 이름 뭐지? 대한민국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지? 여러분 국사 시간 배우잖아. 줄여서 한국이지, 한국. 우리 국호는 한국 아니야?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언제부터 대한민국인가,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 하나 물어볼게. 조선 언제 건국했어? 조선. 이제 조선 건국 일자지, 그지? 조선이 언제 망해? 언제 망해? 일자 때 나라 뺏긴 년이 1910년 아니야? 맞아 안 맞아?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잖아. 그러다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지, 그지? 맞아 안 맞아? 대답을 해줘. 응? 선생님 수업 시간 할 때 일방향 하는 거 되게 싫어해. 준대학입법이야. 1910년도부터 1945년도로 우리가 뭐라 그러게? 일제 뭐라 그래? 항쟁기라 그래? 식민지라고 그래? 식민지? 영어로 콜로니라 하나? 콜로니? 45년 몇 월 며칠 날 해방됐어?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이게 바로 광복절이잖아, 광복절. 그럼 여러분 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역시 똑같이 8월 15일이야. 정확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날짜는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3년간 남아있는 날짜는 이거는 광복한 날이고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야. 대한민국 정부가. 응? 그럼 이때가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거든요. 여기 이제 조선 건국일이고 조선 건국연도. 지금 대한민국 건국연도.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 됐어? 1948. 2021년 있지? 2021년. 1948. 빼줘. 나 산수 못하니까. 수학은 하는데 산수 못하니까 빼줘 말아. 몇 년이야? 몇 년 좀 알려줘. 어? 이게 52? 한 73년 되네? 어? 환갑 지나고 좀 고이 좀 지났네? 어? 끽해봤자 100년도 안 됐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망할까? 여러분, 언제 망할까? 저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역사가 계속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지. 근데 우리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어.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의하면 끄덕끄덕하고 반대하면 일어서 맞아 틀려도. 역사는 반복되잖아. 어? 역사는 반복된다고 되돌린단 말이야.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크지? 그 큰 역사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하고 만난 거잖아, 지금? 어디에서? 노량진에 있는 GWP 2층 201호야, 202호야, 202호에서. 그지? 만난 거지, 지금? 자, 이게 뭐냐면 같이 해봐. 건국헌법. 같이 건국헌법. 건국헌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재헌헌법이에요. 뭐라고요? 같이 재헌헌법. 다음 주가 무슨 날인데? 다음 주 7월 17일이 무슨 날이지? 응? 무슨 날이야? 재헌절이지. 그럼 재헌절이 무슨 날이야? 헌법 만든 날이죠. 헌법 만든 날이지. 공휴일이지, 공휴일. 그지? 여러분, 헌법 전문 한번 봐봐. 헌법 전문에 끝에 쭉 가보니까 날짜가 나오나? 날짜? 여기 학생 날짜 헌법 전문에 날짜 몇 월 며칠이 나오나? 몇 년도? 몇 년도? 그래, 그러면 대한민국 나라가 8월 15일 날 시작된 거지? 그럼 그 전에 이 나라의 규범 있잖아. 나라의 규범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지? 어? 그냥 땅땅땅 해가지고 헌법 만들어진 게 아니겠지. 헌법을 누군가가 만들고 있었겠지, 그지? 어?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어? 미국에 토마스 제퍼슨만 있어? 어? 우리나라에도 유진호 박사가 있어, 유진호.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응? 재헌절이 7월 17일인데 그 날짜가 7월 17일이야? 7월 12일이야? 7월 17일로 돼 있어? 7월 12일로 돼 있어? 7월 12일로 돼 있지, 그지? 그것도 시험거리야. 12일 날은 뭐야, 12일 날은? 응?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고, 7월 17일은 헌법을 공포한 날이야, 공포한 날. 아시겠어요? 우리 7월 17일 재헌절은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고. 그걸 우리가 국경일로 해서 지금 공휴일로 지정해 놓은 거고, 우리 헌법 전문에는 7월 17일 재헌절이 나와 있지 않아. 그 전에 공포하기 전에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지. 헌법 의결 날짜야. 뭐라고요? 헌법이 만들어진 날짜야. 아시겠어요? 만들어진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잖아. 영어로 프로나운스 하자. 프로나운스. 어? 나온 김에 7월 12일 옆에다 써놔. 7월 17일 X야, X. 그리고 자, 9차에 걸쳐라고 돼 있어? 8차에 걸쳐라고 돼 있어? 9차에 걸쳐라고 돼 있어? 8차에 걸쳐라고 돼 있어? 8차에 8차. 그 8번을 고쳤다는 이야기지? 8번을. 그럼 현재 헌법은 몇 차 헌법일까? 8차 헌법일까? 9차 헌법일까? 9차 헌법이지. 원래 법이 있는데 그걸 8번 고친 거니까, 어? 지금 현재는 8차 헌법이야? 몇 차 헌법이야? 그래, 9차 헌법이야, 9차 헌법.
선생님, 구차헌법인데 헌법 개정 날짜가 8차로 돼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에 만들어진 원안 있잖아, 원안. 어? 한번 고치면 그게 무슨 헌법이야? 2차 헌법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몇 차 헌법을 처음 만들어서 몇 번 개정한 거라고? 몇 번 개정했어? 개정은 8번 한 거야. 그래서 현재 헌법은 몇 차 헌법이야? 9차 헌법이야. 우리 헌법 전문에서 9차로 나와, 8차로 나와. 이것도 시험거리야. 9차에 걸쳐야, 8차에 걸쳐야. 그래, 8차에 걸쳐, 8차에 걸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데 할 거야. 오늘은. 참고로 선생님, 여러분들이 저를 잘 만났어요. 선생님도 사법시험 1차 3번 됐거든? 2차 6번 떨어졌어. 근데 마지막 떨어질 때 재수 더럽게 없이 떨어졌어. 진짜로. 꽈락 없이 총점 0.016. 내 인생이 거지같이 됐어. 잘 만나거든. 8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9차지, 9차. 근데 9차인데 9차면 9공화국 돼야 되는데 9공화국이 아니라 몇 공화국이야? 응? 6공화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헌정사 공부를 할 거라고. 헌정사. 같이 헌정사. 헌정사가 뭐야? 역사. 어? 육정부분 역사 관점이 여러분 있어야 돼. 응? 여기 지금 1차, 이렇게 2차, 3차, 4차, 5차, 6차, 촬영에 글자가 들어올라는지 모르겠네. 7차, 8차, 9차란 말이야, 9차? 요 9차 헌법이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현행 헌법이야. 헌법도 개정될 수 있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자꾸 바꾸자고 하잖아, 지금. 선생님 장담하는데 조만간에 헌법 개정된다고. 그럼 그때는 몇 차가 되는 거야? 10차. 몇 번 개정한 거지? 9번 되는 거야. 조만간에 개정한다고. 조만간에. 분명해, 그럼. 지금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로 가자고, 어? 오래전부터 군부를 뗐어. 여기가 지금 뭐냐면, 지금 이게 현행 헌법이야. 이게 6공화국 헌법이야, 6공화국 헌법.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지금? 1988년 2월 25일. 요즘에는 여러분 가서 검색어로 다 때리면 돼. 선생님 공부 끝나고 나면 인터넷 때리면, 검색어 때리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놀지 말고 강의 듣고 나면은 교과서를 보든지 인터넷을 때리든지 확인해봐, 확인을. 어? 이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야, 노태우 대통령. 어? 이 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어? 응?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6.4, 11기 동기지. 네? 군사정권이지, 군사정권.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고려 말에도 여러분, 최씨 무신 정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때는 군주국가, 군주국가에 있어서 뭐가 일어난 거야? 쿠데타가 일어난 거고. 어? 여기는 지금, 응? 쿠데타가 2번 일어났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2번 일어났다고.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어? 한 번은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 2번. 그 군사정권이 2번 있었고, 오죽했으면은,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했을까, 문민정부? 응? 자,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은 세입관 대통령이야. 간선이야, 간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87년도에 6.29 선언이 일어났어요. 6.29 선언. 같이 6.29 선언. 같이 6.29 선언. 6.29 선언. 6.29 선언이 우리 헌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여러분 저항권 얼마 전에도 봤다, 사실은? 몇 년도에? 2016년도에.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광화문에 촛불 들었지. 그게 뭐야, 그게? 우리 나중에 헌법에 배운다니까? 저항권. 저항권도 우리 기본권이야.
국민의 기본권. 저항권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공부 지금 그냥 생짜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형법 잘해? 잘해? 형법 어렵지? 왜 어려워? 형법 물어보세요. 형법 왜 어려워? 하다 보면 민법을 몰라서 어렵지? 그럼 저쪽 재산죄 가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쭉 가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횡령, 배임이지? 물론 공부 안 하는 사람 있겠네.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공부 언제부터 시작했어? 한 달 돼서 법강고 하나도 안 했었어? 뒷짐. 올 3월부터. 그 뒤에 여자친구. 3개월 됐어? 형법 이제 좀 깨우쳤어? 아직도 못 깨우쳤어? 형법 총론 잘 모르겠어? 그 뒤에 있어. 한 달 돼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 여기 앞에 있는 분은 공부한 적이 없어. 1년? 1년? 3월 4, 5, 6, 7, 4개월? 9개월? 그 뒤에. 한 달도 안 돼서. 오늘 처음? For the first time? 처음이네, 이거? 그 뒤에. 3개월? 형법 지금 열심히 듣고 있겠네, 그지? 형법 열심히 듣고 있겠어, 그지? 안 듣고 있었어? 한 번 들었어? 자, 여러 헌법 있잖아. 한번 12조 한번 펴봐, 12조. 헌법 12조하고 13조 한번 봐봐. 12조하고 13조. 헌법 12조하고 13조가 여러분 형법하고 형사소송법하고 관계된 조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어? 헌법 12조하고 13조가 여러분 시험하고 특히 기본권 조문 중에서 여러분 시험하고 직결된 조문이라고. 아시겠어요?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이 몇 개 안 되는 조문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은 헌법 12조 13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깨뜨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응?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자, 나온 김에 법조문 한번 쭉 봐봐. 원래 우리 법조문은 구성이 같이 봐. 전문. 같이 봐. 전문. 원래 전문은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 전문, 이거는 전체 문장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앞전자야. 어? 어? 우리가 개정할 때, 법조문 전체를 개정할 때, 전문 개정할 때 요 전자를 쓰는 거고, 아시겠어요? 어? 일부만 개정하면 일부 개정, 전부 개정이고, 여기는 헌법은 기본적으로 같이 전문. 같이 본문, 전문, 본문, 부칙. 한자로, 이거 꼭 써야 되니까 한자로 쓴 거야. 같이 전문, 본문, 부칙. 통상적으로는 법조문 구성을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어. 전문하고, 본문하고, 부칙을 이루어졌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형법 조문을 보면 이게 안 나와. 어? 형법 법전을 펴보면 전문이 안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뭐하고 보면 본문하고 부칙만 나와. 본문하고 뭐만? 부칙만. 우리 헌법에는 뭐도 있냐면 전문도 나와. 보통 일반적인 FM은 FM이 뭔지 알지? 라디오 방송 FM 말하는 게 아니라 필드 매뉴얼. 어? 선생님이 FM 싫어요. 구입하는 게 싫으니까. 같이 전문, 본문, 부칙. 자, 여러분 그 1페이지 봐봐. 1페이지에
전문 찾았어? 응? 전문 보여? 그 제일 뒷페이지 한번 가봐. 제일 뒷페이지. 제일 뒷페이지 보니까 부칙 보여? 그럼 나머지는 뭐야? 다 본문이야. 아시겠어요? 어? 전문, 본문, 부칙 있다. 부칙이. 여러분 전문도 시험에 나와. 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헌법 전문에 규정되지 않는 것들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돼.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야기하지만 헌법 전문이 제일 중요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 끝나고 나면은 이 조문 자체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고. 다르게. 어? 그리고 편제상 우리가 보통 제일 큰 개념이 가차입니다. 가차 편, 장, 절, 관. 1편 밑에 뭐 제1장, 2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헌법 본문에 보니까 편이 없지? 편이 없지? 어? 편이 없고 이제 장부터 들어간다고. 장부터. 본문에 장이 몇 개 있는지가 몇 개 있는지. 몇 개야 몇 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확인해야 여러분 것이 된다고. 같이 몇 장? 10장이야. 1장부터 본문은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1장. 일장이 뭐야? 제목 읽어봐 여러분. 그러니까 총강. 그 다음에 2장이 뭐야?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돼 있지? 여기다 써놔봐.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 10조에서 시작돼서 헌법 39조로 끝나. 아시겠어요? 헌법 10조에서 헌법 39조로 끝난다고. 조문 숫자가 몇 개야? 30개? 몇 개? 몇 개? 30개? 여러분 지금 순경시험 있잖아. 순경시험에서는 요 헌법 10조에서 39조 법조문하고 요와 관련된 법령, 이와 관련된 헌재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여러분 시험법입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오냐? 16문제. 어? 몇 문제가 나온다고? 16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서는 헌법이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세 가지 파트. 잠깐 지워버릴게. 이게 헌법 총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이 있어요. 같이 기본권. 사실은 기본권은 여러분 뭐 인권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어로 인권이 human rights지. 같이 human rights. 봐. human rights. 이거는 영미법상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권은 독일식 이름이야. 독일은 이게 영어의 그라운드인데 그룬트. 레이트. 여기는 휴먼 라이트. 이건 독일어야. 같이 인권, 기본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같이 통치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총론 빼고 나면 우리 헌법은 기본권하고 통치구조에 관한 법이야. 응? 그러니까 기본권. 대답을 해. 기본권, 통치구조. 그러면 지금 요 기본권에 관한 조문이 헌법 10조에서 헌법 39조란 말이야. 우리 시험에서는 헌법 시험이 여러분 그 순경 채용 시험에도 들어와 있고 경찰 간부 시험에도 들어와 있다고. 선생님 경찰 간부 시험도 강의를 한다고 이제. 경찰 간부 시험도 강의를 하는데 행정법 원래 줄딱줄딱 했었고 원래. 경찰 간부 시험도 범위는 똑같아. 근데 경찰 간부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순경시험에서는 이게 20문제가 나온다고요. 20문제가. 어? 경찰학하고 형사법이 40문제가 나오잖아. 총 100문제야.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미안하게도 아쉽지만 경찰학하고 형사법은 100점이고 헌법은 50점이지. 헌법 50점이지. 그지? 맞아 안 맞아? 토탈적으로 250점 만점에 에? 점수로만 보면 헌법이 차지하고 있는 건 50점이야. 그지? 근데 경찰 간부 시험 있단 말이야. 경관 시험. 경관 시험에서는 문항수가 똑같이 40문제. 아시겠어요? 똑같이 40문제인데 경찰하고 형사법은 120점. 120점. 그리고 헌법은 60점이야. 얘는 한 문제당 1.5점이고 경찰하고 형사법에서는 한 문제당 3점. 그리고 선택 과목에 민법, 정칙, 선생님하고 행정법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는 한 문제당 1점에 1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채용시험이야. 채용시험. 여러분 채용시험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시험이냐면 승진시험이 있어요. 선생님이 경위에서 경감 승진할 때 행정법 주관식이거든. 케이스하고 약수령. 책도 썼고 가이드 올라가 있는데 이 승진시험에서 경감에서 이제 경정으로 승진할 때 현재 헌법이 객관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경찰학으로 배우는 게 경찰 실무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아시겠어요? 여기는 통치구조까지 다. 나중에 감에서 마지막 승진시험이 경정시험인데 경정은 경찰서 과장이야. 그 시험에는 헌법 범위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채용시험 어차피 겁주는 게 아니라 채용시험에서 일단 상관없고 범위는 똑같다. 아시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달라. 이렇게 20문제기 40문제. 조금 문제 깊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넘겨봐봐. 제3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 제3장이? 이름 해봐. 국회. 국회 어디에 있어? 응? 여의도 있지. 여의도 있지?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해. 그럼 넘겨봐봐. 사장이 뭐라고 돼 있어? 영어로 정부가 뭐야? 거버먼트야? 그치? 지금 현재 의원내각제야? 대통령제야?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편장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절. 서브 타이틀로. 제5장이, 제4장이 정부인데, 여기 정부라는 건 행정부지? 어? 원래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넓은 의미로 이해할 때는 국회도 정부고, 법원도 정부야. 근데 좁게 이야기하면, 행정부만 말해. 여기 제4장은 넓은 의미의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의 정부야. 자, 장 밑에 절인데 제1절에 누가 나왔어, 지금? 대통령이 나왔지. 그치? 그치? 그리고 나서 넘겨봐봐. 제2절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행정부라고 나오지. 여러분, 국가 원수라는 개념하고 행정부 수반이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입법부 수반은 누구야? 국회의장이지? 사법부 수반은? 대법원장이지? 행정부 수반은 누구야? 대통령이지? 그때는 국회의장하고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은 레벨이 똑같아. 근데 대한민국을 누가 대표해? 대한민국을 누가 대표해? 그 중에서 대통령이 대표한다고. 아시겠어요?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라면 국가 원수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같이 국가 원수.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냐? 대통령. 아시겠어요? 근데 그 행정부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이 편, 장, 절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관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조문에는
헌법조문에는 제4장 정부 안에만 절이 몇 개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행정부 밑에 뭐가 나와서 관이 나오지, 관. 그래 안 그래? 같이 읽어봐봐. 1관이 뭐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은 국무회의. 그 다음에 3관은 행정각부. 4관은 뭐? 같이 감사원. 여러분, 감사원이 지금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에 나오지. 그러니까 감사원도 뭐야? 헌법상 기구지? 헌법에 나오잖아. 자, 4장이 좀 긴데 그 다음 5장이 뭐야? 사법부지?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꼭 법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같이 헌법재판소도 있어. 헌법재판소. 같이 헌법재판소. 5장이 법원, 6장이 뭐라고 돼 있어? 헌법재판소 나오지?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로 하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시험장에 내가 갑니까? 여러분이 갑니까? 여러분이 간다고. 다분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유리하게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아있으니까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라고. 아시겠어요? 어? 법원도 나오고 뭐가 나와 지금? 헌법재판소가 나온단 말이야. 법원도 사법부고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야. 아시겠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인데 단 하나가 더 들어가. 써놔. 정치적 사법기구야. 정치적 사법기구. 법원은 그냥 순수한 사법기구고. 아시겠어요? 5장에 나와 있는 10페이지 제5장 법원 11페이지 하단에 6장 헌법재판소 보이지? 그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구인데 법원은 그냥 순수한 사법기구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자, 넘겨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선거관리 나오지. 그 다음 8장에 뭐가 나와? 지방자치 나오지. 자, 7장에 선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겠지, 그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제도야, 제도. 아시겠어요? 제도. 그 다음 제9장에 뭐가 나와? 제9장에 뭐가 나와? 같이 경제. 그 다음 마지막에 10장에 뭐가 나와? 헌법 개정이 나오지? 그럼 잘 봐봐. 지금 현재 이 통치 구조와 관련되는 거는 여러분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있잖아, 이게. 어? 얘네들이 뭐냐면 다 통치 구조. 아시겠어요? 어? 얘네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근데 교재에는 이게 안 나와. 근데 문제는 이 통치 구조를 여러분 전혀 모르고는 또 기본권의 연계성 이해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기본권을 중추해서 여러분 시험에 맞출 수 있게끔 하지만 저변의 이야기로서 통치 구조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 물건 다 집어넣든지. 응?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선거관리하고 제8장에 지방자치 제9장에 경제 나오지, 그지? 여기도 시험 범위야. 어? 여러분 그 7장, 8장, 9장, 10장도 다 시험 범위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앞에 보면 전문이 있고 제1장 총강이 있지. 전문. 같이 따라합니다. 전문. 제1장 총강.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경제. 헌법 개정. 여기서 네 문제야. 네 문제.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시험 범위는 요 두 가지란 말이야. 여기 통치 구조를 뺀
여기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지금 예고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16문제가 나오고 이 총론에서 4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4문제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20문제 나와. 20문제가. 나중에 누가 동영상 올라오면 누가 한번 들어봐. 혹시 전문하고 총각만 시험 나온다면 그 사람을 때려 죽였다. 나중에 교과서에서 하기를 하는데 그 밥 멍텅구리 같은 소리.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에 기본권 다 맞추면 몇 문제? 8점이지. 100점 기준 하면. 어? 나중에 이제 교재 피면은 여기까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될 거야. 총론이 한 200페이지 돼. 응? 요게 분량이 한 500여 페이지 될 거야. 그리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지. 시험에 합격이 중요하지, 합격이. 선생님 만나서 시험 빨리 합격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시험이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합격한다. GWP 하고 나서 합격자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학원이 싫은 거야. 네.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합격해버리니까. 그게 팩트인가, 팩트. 여러분 여기 와서 열심히 하면 시험 된다는 소리지. 응? 더군다나 저를 만났으니 응? 운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헌법 조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시겠어요? 헌법 조문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중간에 쉬지 않고 제가 5시 한 반경에 끝내줄게요. 5시 반경. 아시겠어요? 잘 봐봐. 시험은 전문, 법문, 부칙 다 시험이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아까 어느 정도 시험이 나오는지 여러분 중요도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헌법 조문을 봐야 가늠이 되는데 여러분 가늠 안 하고 직접 눈으로 헌법 조문 놔두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헌법 제1조 한번 봐봐.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는 총강에 들어있는 조문이지. 참고로 총강은 9개 조문이 있지. 기본권이 10조부터 시작되니까. 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 공화국 동을 공화국. 공화국. 공화국 옆에 써놔. 군주국 X야. 군주. 공화국은 다른 말로 군주가 없는 국가를 말해요. 군주가. 어? 대한민국은 국호지? 국호지? 그리고 이양 봐봐. 이양. 대한민국의 주권 동그라. 주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만약에 조선시대 같으면 이게 뭐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왕한테 있지. 왕한테. 그게 군주주권이라고. 여기는 무슨 주권? 국민주권, 국민주권. 응? 잠깐 참고로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국민주권이 수립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 최초로 군주주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 역사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1948년도부터 국민주권이야. 에? 세계 역사상에서 군주국이 끝나고 국민주권 시대가 열린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게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같이 봐. 프렌치 레볼루션.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세계사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 독립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줘. 프랑스 혁명이 미국 혁명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미국의 독립, 여기서 미국의 독립은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어?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영국으로부터. 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왔는데 처음에는 지금 같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동부의 13개 주야. 13개 주. 아시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오늘날에 미국이 된 거야. 어? 영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겠어 안 했겠어? 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우리 세금 못 내겠다 이거지. 영국 정부한테. 그지? 오히려 프랑스가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가 오히려 신대륙에 있는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그 사람들 지원해. 프랑스 정부가 오히려 그 측면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하고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요. 프랑스가 지원해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다고. 7월 4일이 인디펜던스 데이야.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이 뭐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야. 선생님이 군대 생활을 미 군대에서 해서 카투사로 군대 생활 미군 부대에서 했는데 카투사는 이게 웃겨. 그래서 휴일을 우리나라 공휴일도 쉬고 양놈 공휴일도 쉬어. 7월 4일 날도 쉬고.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의 독립이 1776년에 1787년도에 미국이 독립을 하거든? 영국으로부터?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난다고. 아시겠어요? 2년, 미국의 독립이 2년 빨라. 2년 빨라. 나중에 기본권 가면 기본권 역사가 나오거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같이 1787, 787, 1789. 근데 그 이전에 또 1776 있어. 1776. 같이 1776. 1776. 이게 뭐냐면 버지니아 권리선이야. 버지니아 권리선언. 같이 버지니아 권리선언. Like a virgin. 같이 버지니아 권리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나중에 하면 또 하니까. 여러분 저기 관악산을 옆에서 여기 멀리서 보면 나무로 보여, 산으로 보여? 나무로 보여, 산으로 보여? 산으로 보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 나무지, 그지? 공부할 때는 여러분 그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 전체를 먼저 휘어잡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세세하게 보는 거, 세세하게. 형법에서 범죄가 뭐야? 형법의 범죄가. 범죄가 뭐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입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범죄지, 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입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범죄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구성요건이 뭐야? 그만할 게 없으니까. 큰 걸 봐요. 아시겠어요? 지금 큰 걸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역사가 중요하다고. 아시겠어요? 역사가 중요하다. 그 배경 이야기에서 역사가 다 알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수험적으로 역사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역사를 알고 나면 그 저변 지식들이 여러분 헌법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중에 이야기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헌법이 나온단 말이야. 같이 헌법. 그 다음에 1조 2항에 보면 주권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권력이란 말 나오지. 자, 주권 동그라미. 권력 동그라미.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고? 누구한테 있고? 국민한테 있고.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모든 권력도 그래, 권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지.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국어잖아, 국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권력을 국민들이 주는 거지. 주는 거지. 아까 권력이 이거 통치구조야. 자, 그 권력이란 말 옆에 써놔. 통치권. 주권하고 통치권은 다른 의미야. 아시겠어요?
주권하고 통치권은 다른 개념이라고. 주권은 뽀갤 수 없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이때 국민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각자가 다 국민이지만 한 사람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말하는 거야. 이때 주권은 태아도 주권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태아는 주권이 있지만 뭐가 없어? 선거권이 없지. 선거권이 없지. 자, 그러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기구를 만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국가기구. 국가기구는 뭐죠? 대표야. 대표. 국회도 우리를 대표하는 거지. 대통령도 우리를 대표하는 거지. 법관도 우리를 대표하는 거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법관은 차이점이 있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우리가 선거를 뽑아. 선거로. 법관은 선거로 뽑지 않아. 왜? 선거로 뽑게 되면 재판관이 정치에 영향을 받아. 이 경우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주권이 아니야. 뭐냐면 권력이. 아시겠어요? 이 권력 안에는 입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어요. 그 말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권력이 뽀개져 있어.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권력이 뽀개져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 집중 국가야, 권력 분립 국가야. 권력 분립 국가야. 우리 헌법 스스로가 권력을 분립해 놓고 있어. 주권자가 대표기관을 선출하는데 그 대표기관을 한 사람한테 안 맡겨. 왜? 한 사람한테 맡기면 무슨 일이 발생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헌법 10조에서 39조에 배우게 되는, 우리 시험에 16문제가 나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한테 안 몰아줘. 아시겠어요? 조선시대 때는 모든 권력이 한 사람한테 몰아져 있었어. 왕한테. 군주국가는 권력이 집중된, concentration. 권력이 집중된 국가라면 지금은 권력이 분립된 시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같이 합니다. 주권, 권력. 권력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통치권. 그 통치권에는 현재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지? 같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자, 우리 헌법 40조는 통치 구제에 관한 거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지. 시험 범위가 아니지. 그지? 근데 헌법 40조에 뭐라고 돼 있어? 입법권은 어디에 속한다? 입법권은 어디에 속한다? 국회에 속한다. 국회에. 그럼 입법권은 뭐야? 주권이야? 통치권이야? 통치권의 일종이란 말이야.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거야. 입법권은 뭘 만드는 거라고? 법을 만드는 거라고. 법을.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거고, 사법은 법을 판단하는 거야. 법을 판단하는 거야. 법을 만드는 기관 따로. 법을 집행하는 자는 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도 법을 집행할 때 의회가 만들어 온 법률대로 집행을 해야 돼. 판사가 재판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야. 의회가 만들어 온 법대로 재판해야 돼. 같이 합니다. 법치주의. 인치주의. 조선시대 때 군주국가 때는 인치야. 뭐라고? 뭐 아닌 도지. 잘 만나면 좋은데 사람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 세종대왕 만나면 괜찮은데 연산군 만나면 죽는 거지 뭐. 같이 군주국가, 공화국, 인치, 법치. 이 법치는 법은 누가 만들어? 의회가.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의회만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야.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기관이야. 법관들도 국민의 대표기관이야.
근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대의제, 대의제. 사실은 의회만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야. 근데 대명사처럼 그 세 기관 중에서 의회가 마치 가장 대표하는 걸 나타내니까 우리가 대의제란 말을 쓰고 있어요. 대의제. 자, 여기서 잘 봐봐. 국민이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통치권자가 되는 것도 이념적으로 가능하지. 자, 여러분 각자가 주권자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권자이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대통령이 돼버려. 그럼 치자하고 피치자하고 똑같아지지? 맞아, 맞아.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어렵지. 응? 국민들이 각자가 직접 다 하게 되면, 국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거 그냥 직접민주화. 뭐라고요? 직접민주주의인데 우리 헌법은 같이 간접민주정. 간접민주정. 직접 국민들이 다 국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 의사결정을 우리 대신에 할 사람을 뽑아. 그 뽑는 제도가 선거제도야. 아시겠어요? 자, 40조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죠. 그죠? 근데 국회는, 자, 선거에 세 가지 원칙이 있죠. 보평직비잖아. 보평직비.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66조. 66조 오면 대통령은 66조 1항. 여기 자, 표면적으로는 66조 1항은 통치구조니까 시험법이 아니야. 시험법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몰라야 돼? 그렇지 않다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간접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66조 1항 보면은 대통령은 동그라미 원수야, 원수. 대통령 원수라고. 근데 국회의장하고 대법원장은 원수가 아니야. 대통령이 원수고 국가를 대표해. 그런데 66조 4항 보니까, 자, 입법권 말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은 어디에 속한다고? 정부에 속한다. 그지? 그 정부의 우두머리는 누구네? 대통령이라고 하지, 그지? 그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어. 아시겠어요? 66조 4항이 뭐냐? 쓰나 행정부 수반이야. 뭐라고요? 행정부 수반. 그러면서 66조 1항에 대통령은 무슨 지위도 갖고 있어? 원수의 지위도 갖고 있다. 아시겠어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101조 봐, 101조. 자, 사법권이란 말 보여? 사법권은 동그라미, 법관. 사실은 법관 말고 국회의원도,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국회의원도 재판할 수 있는 거야. 현행헌법은 반드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 요건이 법관이라다. 법관. 로스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법관은 구성된 법원에 속한. 같이 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헌법 1조 2항에 주권이 아니라 뭐라고? 권력. 권력은 다른 말로 뭐라? 통치. 방금 보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않지. 뽀개서 가지고 있지. 그지?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이렇게 뽀개져 있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 우리 헌법 스스로 뭘 보여주고 있어? 권력불. 왜 권력을 뽀개? 권력을 뽀갠 이유가 뭐야? 헌법 10조부터 39조를 위해서. 헌법 10조에서 39조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주면 그 자가 권력을 남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뭐하니까? 침해하니까. 성선설 있고 성악설 있지. 인간은 선하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데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인간은 불신이지.
인간에 대한 불신이지.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있어 없어? 말이 없어. 여러분 친구 관계하면 밤에 들어오면 되게 친구한테 섭하지 않나? 거꾸로 하면 여러분 친구가 잘했나? 선생님 비교적 친구가 잘한 편이거든? 웬만하면 손해보고 살아. 어? 웬만하면 마지막까지 난 믿어. 근데 내가 바보는 아니야. 사실 보는 순간에 그 사람, 어떤 사람 대충 다 알아. 신기가 있어서. 신기가 있어서. 그래도 다 똑같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못 믿지, 그지? 상대방 못 믿지? 맞잖아.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믿어, 못 믿어? 선생님 뭔지 믿어요. 좀 오늘 처음 봤는데. 당신이 뭔데? 권력 분립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에 대한 불신. 어? 역사적인 경험 측상에도 수천 년 역사가 있는데, 권력을, 군주국가 시대가 훨씬 역사적으로 많았잖아. 어? 세계사적으로 지금 공화국 시대가 열린 거든 몇 년 되지도 않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1789년에서 빼봐. 2021년 빼봐. 2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다 뭐야, 그냥. 나머지는 뭐야, 이게. 사람이 통치한 거잖아. 경험 측상으로 보더라도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면, 응? 양용하더라.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 중에 권력 분립이 나온다. 아시겠어요? 우리 헌법에 다 그게 쓰여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방금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데, 먼저 집행이 먼저 있을 수는 없어. 집행을 하더라도 법대로 집행해야 되지. 먼저 법을 만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먼저 법을 만드는데, 자,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어요. 같이 법률.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의회가 제정하는 거야. 의회가 뭐냐면 국회지. 어째 의회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법률을 만드는 일이야.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의회가 하는 일 중에. 국가가 돈 쓰는 걸 통제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화. 무슨 예산은 편성은 정부가 해요. 근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아시겠어요?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 못해. 아시겠어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인 이상이야. 헌법, 법률, 같이 명령, 규칙. 혹시 이 중에 사회 공부 안 한 사람 손 한번. 사회 공부. 나는 전공이 이과 쪽이다. 나는 이과 쪽이다. 다 문과야? 혹시 전공이 뭐였어? 학교 생각. 아니 고등학교 배우잖아. 사회 시간에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배우잖아. 그지? 법 공부할 때 사회 시간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말 배웠어 안 배웠어? 들어보긴 했지. 같이 한번 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게 사실은 이 명령의 본래 말은 법규명령이야. 같이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럼 이 명령,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은 입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냐면 이거 행정부가 만든다. 행정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행정부는 입법을 하면 돼, 안 돼? 행정부는 입법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행정부는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잖아. 입법권을 주지 않았단 말이야. 권력을 뽀겠다고 그랬잖아. 뽀겠다고. 행정부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줬단 말이야. 대통령하고 아까 우리 봤잖아. 대통령,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 각부 봤잖아.
여기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회가 법률을 만들면 이 법률대로 집행을 해야 돼. 근데 행정부도 입법을 해. 그래서 얘네들 뭐라 하냐면 이걸 행정입법이라. 행정입법. 행정입법. 여기는 뭐라고 할까? 의회입법. 국민들이 입법권을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줬어? 국회한테 줬잖아. 국회한테. 행정부는 입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이 있고 그때 명령 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법률이 효력 위에 있지. 이해돼?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하냐면 같이 규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규범이라고 해요. 법규범. 사실 규범에는 종교도 있고 도덕도 있거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뭐 종교의 자유가 있지. 교회 가면 10계명도 있잖아. 10계명. 율법 있잖아. 율법. 그지? 그것도 규범이야. 근데 이 규범 중에 제일 위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우리 지금 현재 배우고 헌법 있지? 이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이야. 한 나라의 뭐라고? 한 나라의 최고법. 한 나라의 뭐라고? 최고법. 그러면 이 헌법은 누가 만들어? 헌법은 누가 만들어? 응? 주권자가. 누가? 같이 주권자. 누구야 지금은? 군주주권이 아니라 국민이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통치권을 뽀겠잖아. 통치권에는 입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는데 일단 행정권하고 사법권은 논외로 하고 선거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보평집회,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치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만든 게 법률이라고. 아시겠어요? 법률. 근데 행정부는 원래 입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행정부가 입법을 하려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네가 정해라 라고 허락을 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허락도 안 했는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어. 아시겠어요? 의회 입법만 가능하지 원래 행정 입법은 안 된다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정부한테도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어. 아시겠어요? 눈으로 하기로 합니다. 자, 헌법 75조. 헌법 75조 보니까 대통령은 자, 동그라미 법률. 밑에 법률은 뭐야? 의회가 제정한 걸 말하는 거지?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원래 대통령은 입법부가 아니고 행정부니까 입법을 할 수가 없는데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자, 구체적으로 범위죠. 요런 거는 네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위임이 있으면 자, 위임 동그라미, 집행 동그라미. 그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동그라미 대통령령. 같이 합니다. 대통령령. 대통령이 한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소리고 대통령령으로 한 거는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대통령령은 나중에 국민 심의까지 다 거쳐야 돼. 여기 대통령령이 뭐냐면 법규명령이야. 아시겠어요?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지.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 각부장관 있지? 95조하고 95조. 95조면 행정각부 해가지고 자, 국무총리 연필로 동그라미, 행정각부의장 동그라미, 총리, 각부장은 각각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 법률은 뭐야? 의회가 제정한 걸 말하지? 그지? 그 다음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이지만 대통령령이 총기령이라 부령보다는 위이지. 그지? 그지? 그래서 총기령, 부령 동그라미. 총기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이 합니다. 대통령령.
같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아까 75조는 75조, 헌법 75조도 법규명령이고 95조도 법규명령 아시겠어요? 요거는 뭐냐? 대통령령이야. 같이 대통령령. 여기는 총리령, 부령. 총리령, 부령. 어? 얘도 법규명령이고 얘도 법규명령인데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같이 시행령이라 해요. 시행령. 시행령. 총리령, 부령 우리가 뭐냐면 시행규칙이라 해요.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당연히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는 효력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은 의회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야? 행정부가 만든 거야. 행정부가. 집행이 아니라 뭐야? 입법이야. 입법. 원칙은 아까 헌법 40조 입법권은 의회가 가진다 했을 때 의회 입법이 원칙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의회가 허락을 하면 범위를 정해서 허락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는 누구도 행정부. 행정부 안에는 대통령이 좀 더 위에 있고 총리하고 각부 장관 아래 있지. 물론 여러분이 총리가 2인자니까 총리령이 부령보다 더 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이 법률은 주로 어디서 배울까? 어디서 배워? 통치구조의 국회 할 때 배워. 어? 통치구조의 법률에 주로 배우는데 선생님 우리 헌법 제일 마지막 장이 제10장 있지. 제10장. 제10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헌법 개정. 헌법 제정이라는 거는 최초로 아무것도 없는 헌법을 새로 만드는 게 뭐야? 헌법 제정이지. 1948년도에 7월 12일 날 만들어서 7월 17일 날 공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재헌헌법이야. 최초로 만든 헌법이란 말이야. 1차 개정이 있지. 1차 개정이 써놨잖아. 1차 개정. 1차 개정도 있고 2차 개정도 있는데 여기가 1구하고야. 1구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84. 같이 84. 로켓 84 있잖아. 84. 발이 뭐냐면 발췌 개헌이야. 발췌. 같이 발췌. 4452. 어? 나중에 이야기해. 발사야. 어? 1차 개헌은 발췌 개헌. 2차 개헌은 4452 개헌.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어. 이제 처음 듣는 소리니까. 선생님 강의 어려워? 응? 3공화국이, 이 3차가 뭐냐면 2공화국이야. 3차하고 4차가 2공화국. 어? 3차하고 4차가 2공화국이란 말이야. 이때는 뭐 의원내각제야. 뭐라고? 여기 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요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4.19. 4.19가 뭐냐면 이승만이 하야한 사건이야.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게 정말 엄청나게 민주화된 나라야. 어? 36년간, 국자는 35년간 나라를 잃고 나서 6.25로 쑥대밭에서 53년까지 남북 전쟁이란다. 어?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바로 대통령 하야시켰잖아요. 4.19지. 5.18 있죠, 5.18? 5.18도 저항권 행사한 거야? 그 당시에는 실패를 했지. 원래 저항권 행사는 입법이 아니라 적법이고 처벌 못하지. 근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구실 삼아서 처벌했잖아. 그 다음 뭐야? 6.29 선언.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뭐야? 탄핵사건. 무려 70 몇 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 안에서 4번의 저항권이, 어마어마한 4번의 저항권이 발생했다니까. 4.19에 의해서 1공화국이 종말을 구해. 같이 1960년. 같이 1960년. 근데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때는 쿠데타로 하지 않고 뭐라고 5.16 혁명이라고. 5.16 혁명. 원래 혁명이란 말하고 쿠데타란 말은 다르거든.
혁명은 합법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건데 쿠데타는 비합법적. 비합법적이라는 거는 헌법에 의거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한때는 이 5.16 혁명이 우리 헌법 전문에 규정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삭제됐지 중간에. 여러분 헌법 전문 잠깐만. 헌법 전문.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야, 대한국민이야. 대한국민이야? 국민 동그라미. 대한민국으로 내면 틀려? 대한국민은 3.1운동 또 3.1운동.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하고 대한민국의 사이에는 식민지에서 사실 역사에 절단이 일어났었지. 단절됐잖아. 쪽팔리지. 맞아 안 맞아? 상해 임시정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 국가가 아니지, 그지? 그래도 우리는 노력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광복군 이야기 막 나오잖아. 왜? 이걸 부각 안 시키면 역사가 단절돼 버린다. 비록 이쪽은 군주국가고 이쪽은 공화국이지만 역사가 단절이 났어. 단절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3.1 운동이 몇 년도야? 1919년이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라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거 아시겠어요? 불의한 건 4.19 1920년, 1960년. 계속 여러분 뉴스에 보면 5.18 집어넣다고 그러잖아. 5.18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 5.18 집어넣고 6.29 집어넣자 한단 말이야. 6.29. 1980년도에 5.18, 1987년도에 6.29. 선생님 왜 이렇게 이거 쓰는지 알아? 다 이유가 있어. 뭔지 여러분 국사는 패스로 바뀌니까 일정한 점수만 따면 되겠지만은 거꾸로 선생님 강의가 국사 일부에 도움 줄 수도 있어. 한 문제 정도. 옆에서나 5.16 없지? X. 5.16X. 한때는 5.16이 헌법 전문에 규정된 때도 있었어. 자, 14페이지 봐, 14페이지. 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3개 조문이 나오지? 128조, 129조, 130조. 그리고 우리 헌법 조문은 총 130개 조문이에요. 알겠어요? 헌법 전문과 10장, 전문, 같이 전문, 10장, 그다음 부칙은 6개 조문, 부칙 6조. 아시겠어요? 이거 헌법이 이제 개정되면 또 바뀌어.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여러 시험이 내년도 5월달에, 내년도 4월달에, 3월달에 시험 보는 거는 이거로 가니까 바뀌는 거 좋아하지 마, 그지? 안 바뀌어야 되지, 그지? 그때까지 바뀔 염려 없으니까 바뀌더라도 일정한 위기가 있다. 헌법 개정은 자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하자라고 발의할 거 아니야, 발의, 그지? 잘 봐봐. 자, 헌법 개정안 제안, 같이 제안. 자, 이렇게 헌법을 개정합시다. 지금 이게 6공화국 9차 기원 헌법인데, 의원대각적으로 바꿉시다. 서로 간에 공청회 열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헌법을 제안했어. 그럼 이제 투표를 하겠지. 그 전에 국민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니까 널리 알려. 공고. 이렇게 하겠다고. 국회에서 의결해, 국회에서. 마지막에, 아까 선생님이 주권자인 국민투표를 확정한다고 그랬지?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제 어떤 나라들은 이게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국회에서 의결해서 헌법을 확정하기도 한단 말이야. 우리 재헌헌법은 48년도에 헌법 만들 때는 국민투표 안 했어. 아시겠어요? 국민투표하지 않고 재헌의회,
국회인데 처음 만들어진 의회에서 그냥 국회 의결로 헌법이 확정됐어요. 아시겠어요? 응? 근데 현행 지금 우리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 헌법은 국회 의결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확정이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면 이거 시험 문제 거기에 10장의 헌법 개정이라 써놔. 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 매번 아시겠어요? 그냥 한 문제라 써놔.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한 문제 나온다는 각오로 그냥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같이 봐. 제공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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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행기 타면 서로 제공권을 장악한다고 그러지? 제공권을. 제공결투. 같이 봐. 263. 자, 여러분 광야에서 쓰는 시인 누구야? 264. 이육사 선생 원래 본명은 이육사가 아니야. 제수번호야, 제수번호. 이육사 선생님은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인데 태계 이황 선생 후손이야, 후손. 여러분이 초대 국무원인 이상용 그분도 고성이신데 태계 이황 선생의 후손들이야, 후손들. 이육사 선생 딸이 아직도 살아있잖아. 이육사 동생 263이야. 진짜 263이 아니라 264가 있는데 264 동생 263이라고 아셨어요? 같이 봐. 제공결투. 264 동생 263. 같이 제공결투 263. 제공결투 263. 자, 봐봐. 1항은 자, 제한한다라 어때요? 제한. 이게 제한인데 누가 제한하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국회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출석이 아니라 또 제적. 국회 제적과 반수. 국회 제적과 반수. 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정원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야. 몇 명?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합쳐서 300명이 현재. 아시겠어요? 근데 5명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어. 그럼 제적의원은 몇 명일까? 295명이고. 여러분 알겠어? 지금 총원은 300명이지만 무슨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제적의원에 안 들어가. 아셨어요? 출석의원하고 제적의원이란 말은 구별해야 아셨어요? 출석보다 제적으로 하는데 훨씬 어렵다는 개념. 어렵다는 이야기야. 헌법 개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헌법이 법률보다 위에 있으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게 더 어려워야 되겠지. 일반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 한 나라의 최고법을 바꾸는 게 그 과정이 더 어려워야 될 거 아니야. 일반 법률과 헌법을 개정하는 게 똑같으면 그걸 연성헌법이라고 해요. 일반 법률보다 헌법을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그걸 뭐라고 그래? 경성헌법, 경성헌법. 나중에 했지만. 근데 여기 시험거리 있어. 국민은 X야. 여러분들이 헌법 개정, 자, 지금 60하고 9차 헌법 들어서 못 보겠습니다. 저 김계동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개정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출하셨으냐? 안 돼. 국민 50만 명이 모여도 안 돼. 아시겠어요? 한때는 국민 몇 명 헌법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도 있었어. 현행 헌법에는 국민은 헌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대통령하고 누구만 할 수 있어?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니야? 국회 제적 과반수.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흑심을 품을 수 있어 없어? 대통령이 흑심 품은 거는 임기 연장.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응? 나중에 임기 연장, 3선 연장.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히 대통령 해보려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먼저 가버렸지.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이나 헌법 개정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만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은 효력이 없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 다음 129조 가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공고해야 되지. 잘 봐봐. 선생님이 요 20일을
요 뒤에다 써놨지. 제한한 다음에 그 다음 공부해야 되는데 며칠간 20일이야 20일 이상이야. 30일에도 상관없고 50일에도 상관없고 최소 20일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130조 1항 오면 자 이제 공고가 됐지? 공고가 됐지? 그 다음에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예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이거는 뭐냐면 국회야 국회. 아까 제한은 국회 제적 과반수였지. 여기는 국회 제적 3분의 2지. 3분의 2는 과반수보다는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 의결인데 국회 제적 3분의 2라고 아시겠어요? 그걸로 끝나? 아니야, 남아있어. 주권자는 누구라 했어? 주권자는 누구? 국민투표, 국민투표. 그래서 103조 2항 보면 국회가 의결한 다음부터 며칠 안에 20일 이상 60일 안에 30일 안에 이렇게. 예? 제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 제적 3분 이상으로 의결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국민투표 또는 국민투표. 이걸 우리가 뭐냐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따라서 해요, 여러분.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그리고 나서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자 과반수지, 그지? 자 같이 선거권자 과반수, 같이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 여기는 선과투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선거권자 누구를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권. 여기 전체 국민이 아니지. 3살 먹은 애는 선거권 없지. 선거권은 만 19세 돼야 되지. 또 만 19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교도소에 있으면 선거할 수 없지. 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와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헌법 개정이 확정이 돼. 그러면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봐봐. 여기 세계적으로 128조, 129조, 130조. 공부할 때 흐리멍텅하게 공부하면 안 돼. 흐리멍텅하게 공부하면 공부한 건 안 한 건 똑같아. 안 한 거하고 똑같아. 아셨어요? 그렇게 공부 안 시켰어요, 뭐? 그렇게 공부해갖고 시험 합격할 수도 없고, 모든 시험 과목은 다 똑같아. 같이 봐. 제공결투 263. 제공결투 263. 대통령, 국회의원 제적과반수. 국민은 아냐? 60일 이내. 30일 이내. 국회 제적 3분의 2. 마지막에 국민투표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에 투표자 과반수가 되면 이때 확정입니다. 아시겠어요? 대통령이 공포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 즉시. At once. Immediate. 아까 헌법 130조가 마지막 조문이지? 마지막 조문이지? 그 마지막 조문에 국민투표 나오지? 여러분 72조가 72조. 72조는 통치구조니까 시험범위는 아니야. 72조 보니까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그게 중요한 말이 좋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동그라미. 역시 여기도 국민투표가 나오네.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에 관한 조문이 2군데 나와. 2군데. 130조하고 통치구조에 있는 72조가 나와. 아시겠어요? 근데 72조의 끝에가 붙여야 한다야 붙일 수 있다. 붙여야 한다야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다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대통령이 이거 안 붙였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뭐라 하면 안 돼. 이걸 뭐라 하면 임의적 국민투표. 임의적 국민투표. 다른 말로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아시겠어요?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우리 헌법 30조는 필수적 국민투표. 필수적. 헌법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 반드시 해야 되거든. 할 수 있다가 해야 돼. 이걸 뭐라 하냐면 같이 레퍼런덤. 같이 레퍼런덤. 레퍼런덤. 헌법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플레비시트라고. 플레비시트. 레퍼런덤.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 개정에 대한 임의적 국민투표, 필수적 국민투표. 우리가 충남, 영기, 공주,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했지? 그 행정수도를 이전한 거는 헌법 130조의 국민투표가 아니라 헌법 72조의 국민투표.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막 넘나 둘까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 다음 주부터 수업할 때는 여러분 진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원래 다음 주부터 7시간, 8시간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8월 21일 날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움직이니까 7월하고 8월달 2달 동안까지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임시적으로 할 건데 그때는 선생님이 선별해서 전체 진도를 뺀 게 아니라 선별해서 이렇게 진도를 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결정대가 있는데 그 양이 좀 많거든. 그거는 선별해서 할 거라. 아시겠어요? 강약 조절해서. 교재는 선생님 이름으로 안 써 있을 거예요. 교재가 임지혁 선생님이라고 교재가 섞여 있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국가법령센터에서 해서 다시 작업을 해서 여기 와서 만든 거고 그 교과서 뒤에도 이 헌법 조문이 실려 있어. 선생님 자신 있게 이야기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지만 나중에 여러 헌법 조문이 뭐가 있는 건지 이걸 안 보더라도 여러 머릿속에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려고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수업은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0분 내가 초과해서 사과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교재는 이게 꽂혀져 있어요. 7월달, 8월달은 약간 이제 조금 융통적으로 4시간씩 수업을 해서 일종이 뭐냐면 이렇게 좀 짚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도를 전체를 다 빼고 그런 게 아니라 핵심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거. 네? 숲을 볼 수 있도록 잡아나가기. 아시겠어요?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또 강의하게 되면 겹치지 않는 선 또 어떤 것들은 겹쳐야 좋은 것도 있어. 시험에 나올 것들은 또 여러 머리에 쐐기를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을 재밌게 진행할 테니까 미리 예습하려고 하지 말고 복습만 하면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헌법 12조하고 13조 마지막 13조만 보고 13조 헌법 13조 오면 모든 국민은 동그라미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주죠. 첫 번째 소추되지 않는다. 소추권은 여러분 검사만 가지고 있죠. 검사만. 근데 법이 개정됐죠. 공수처도 가지지 이제. 네? 그리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냐는 이게 뭐예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에요. 그게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하고 일사부재리가 돼요. 이건 일사부재리.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적의 내용으로서 일사부재리가 나와요. 일사부재. 아시겠어요? 그 다음 2항 오면 소급입법에 의해서 동그라미 참정권, 재산권. 그 다음에 3항은 연자제예요. 연자제. 아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1항. 13조 1항은 여러분이 형법에서도 만나지. 네? 원래 무슨 법주의? 행위시법주의. 그지? 근데 우리 죄형법정주의에서 소급입법 안 되지? 근데 보안처분은 가능하지? 맞아 안 맞아? 대답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형법 공부하고 나서 하게 되면 13조 조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12조는 자 12조 1항부터 7항까지 있지? 되게 많지? 이거는 여러분 형사소송법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12조 1항, 1항이 뭐지? 2항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거는 영장주의는 1항도 있고 3항에 영장도 있단 말이에요. 3항에 영장주의. 응? 2항에 고문금지. 어? 묵비권. 어? 형사상 자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후단에 국선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인, 피의자 말고 형사 피고인. 어? 5항은 구속의 이유 고지권. 구속의 이유 고지. 6번은 체포 적구심사, 구속 적구심사. 어? 체포 적구심사, 구속 적구심사. 사실은 이 체포 적구심사하고 구속 적구심사는 헌법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1945년도부터 1948년도까지 미 군정치하지. 미 군정치하니까 미국은 당연히 뭐야. 구속 적구, 체포, 구속 적구 당연히 인정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들어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나중에 못된 대통령들이 이야기하는 못된 대통령 안 하죠. 응? 돌아가셨는데. 어? 체포, 구속 적구 심사 권리를 삭제했었어. 그러다가 다시 다 집어넣는 거야. 어? 그 다음에 7항은 자백 있잖아. 자백. 여러분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 알지? 형사소송법에. 증거 능력은 법정주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 그지? 근데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 삼을 수 없지. 근데 그게 약식 재판이라면 가능하지. 어?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 재판일 때 가능하지. 그래서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게 7가지요. 12조 1항부터 7항까지. 12조 1항부터 7항이야. 12조는 항이 몇 개 있다고? 몇 개? 7항. 나중에 1항이 뭐고 2항이 뭐고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1항 특징, 2항 특징, 3항 특징. 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헌법 이 조문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 형사소송법 공부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건 간단히 이야기한 거지만은 거기에 1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했죠. 그죠? 형사소송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있지? 헌법 공부하면 여러분 다 깨고 있어요. 사실 헌법이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근데 어려운 법인데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 선생님 제목이다. 제목.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선생님하고 처녀 강의지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처녀 강의인데 좀 설레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처녀 강의라 되게 설레던데. 어? 제가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주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